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2024 야영장업 지자체 업무 매뉴얼, 이걸 가지고 좀 깊게 파고 들어볼까 합니다. 캠핑장 한번 해볼까 하시는 분들, 또 요즘 캠핑장 많은데 규정이 어떤지 궁금했던 분들 계시죠? 오늘 그 핵심 정보들만 쏙쏙 뽑아서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 자, 바로 시작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캠핑장. 이게 참 매력적인 사업이긴 한데, 시작하기 전에 알아야 할 법이나 기준이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 핵심을 잘 파악하시고, 좀 안전하고 성공적인 캠핑장 운영의 첫걸음을 떼실 수 있도록, 네, 도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이 야영장업이라는 게 법적으로 정확히 뭔가요? 종류도 나뉜다고 하던데 매뉴얼 보니까 일반 야영장업이랑 자동차 야영장업 이렇게 크게 두 가지더라고요. 네, 맞아요. 가장 큰 차이는 일단 공간 크기랑 시설 기준이에요. 일반 야영장은 텐트 치는 공간, 그 사이트 하나당 15제곱미터 이상이면 되는데요. 자동차 야영장은 차 세울 공간까지 해서 50제곱미터 이상이 필요해요. 훨씬 넓죠. 아, 차 공간 때만 그렇군요. 네. 그리고 자동차 야영장업은 상하수도나 전기시설, 같은 편의시설 기준도 더 까다롭고요. 또 야영장 들어오는 길도 중요해요. 최소 1차선 이상 도로는 확보해야만 합니다. 기반 시설 요구 수준이 훨씬 높다고 보시면 돼요. 야, 그럼 부지 찾는 것부터 정말 중요하겠네요. 그럼 어떤 법을 제일 먼저 봐야 하는 건가요? 그리고 뭐 아무 땅이나 다 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가장 기본은 역시 관광진흥법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아무 땅이나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땅마다 정해진 쓰임새, 즉 용도지역 확인이 필수고 또 그 지역만의 규칙인 지자체 조례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다 통과해야 하는 거죠. 용도 지역, 지자체 조례. 아, 복잡하네요. 네, 조금 그렇죠.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안전입니다. 법에서도 침수나 산사태, 낙석 이런 위험 없는 안전한 곳에 설치하라고 딱 명시하고 있거든요. 그냥 경치만 좋다고 덜컥 계약하면 절대 안 되고 재난 위험이 있는지 꼭 따져봐야 합니다. 하긴, 안전이 제일 중요하죠. 그리고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2016년에 법이 좀 바뀌면서 예전에는 좀 어려웠던 보전관리 지역 같은 곳에서도 지자체 조례만 허락하면 야영장 설치가 가능해졌다는 점이에요. 가능성이 좀 더 넓어진 거죠. 오, 그건 좋은 소식이네요. 근데 요즘 캠핑장 가보면 그냥 텐트만 있는 곳보다 글램핑이나 카라반이 진짜 많잖아요. 이것들도 그냥 막 가져다 놓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럼요. 다 기준이 있습니다. 특히 글램핑은요, 이게 기준이 꽤 구체적인데, 주재료는 천막이어야 하고요. 그리고 바닥 기초랑 기둥이 있어야 해요. 아, 그럼 거의 건물처럼 고정된 형태여야 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동식이 아니라 고정 설치된 형태여야 한다는 게 핵심이에요. 반면에 야영용 트레일러,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카라반이라고 부르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핵심이 정반대예요. 이동 가능성입니다. 반드시 바퀴랑 견인 장치가 있어서 불이 나거나 물이 차거나 할 때 바로 끌고 나갈 수 있어야 해요. 아하, 비상시에 빨리 대피할 수 있도록요? 네, 그렇죠. 그래서 바퀴를 빼거나 데크 같은 데 딱 고정시켜서 못 움직이게 하면 그건 규정 위반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그런 글램핑 텐트나 카라반끼리 너무 딱 붙어 있어도 좀 위험하겠는데요. 불이라도 나면.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래서 화재가 번지는 걸 막기 위해서 글램핑 텐트나 카라반 사이에는 최소 3m 이상 거리를 둬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요. 안전거리 확보, 이거 필수입니다. 네. 안전 얘기가 나온 김에 좀 더 보면 텐트 같은 천막은 불에 잘 안 타는 방염 처리된 제품을 써야 하고 소화기, 그리고 연기 감지기, 일산화탄소 경보기, 누전 차단기 이런 거 설치는 그냥 기본 중에 기본이네요. 네, 맞아요. 특히 전기 쓰니까 누전 차단기 중요하고요. 전기용품은 반드시 KC 인증 마크 있는 제품만 써야 합니다. 국가에서 안전하다고 인증해 준 거니까요. KC 인증 꼭 확인해야겠네요. 그리고 위생도 빼놓을 수 없죠. 만약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한다면 1년에 한 번씩 수질 검사 꼭 받아야 하고요. 물론 식수가 아니라고 명확히 표시하면 괜찮지만요. 화장실이나 취자장 청결하게 관리하고 침구류도 손님 바뀔 때마다 세탁하고 건조하는 거 당연히 해야 하고요. 아,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하나. 책임보험이나 공제에 꼭 가입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사고가 났을 때 이용객들 피해를 보상해줄 최소한의 장치니까요. 이건 의무사항이에요. 그렇군요. 보험까지.
매뉴얼 보니까 Q&A 사례가 엄청 많던데 여기서 딱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마 제일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첫 번째, 만약에 등록 안 하고 몰래 캠핑장 운영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거는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관광진흥법에 따라서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절대 가볍지 않죠. 걸리면 정말 큰일 나는 겁니다. 헉, 꽤 세네요. 그럼 두 번째 질문인데요. 요즘 글램핑이나 카라반만 쫙 설치해놓고 야영장으로 등록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텐트 칠 자리는 하나도 없고요. 아, 그거는 안 됩니다. 안타깝지만. 매뉴얼에 명확히 나와 있는데요. 아무리 멋진 글램핑이나 카라반이 많다고 해도 이용객이 직접 가져온 텐트를 설치할 수 있는 기본적인 야영 공간. 그러니까 야영 사이트가 최소한 1개 이상은 반드시 있어야 야영 장업으로 등록할 수 있어요. 아, 기본적인 텐트 사이트는 무조건 있어야 한다. 네, 그렇죠. 캠핑의 가장 기본 형태는 유지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2024 야영장업 지자체 업무 매뉴얼을 통해서 캠핑장 허가부터 운용까지 그 핵심 기준들을 쭉 훑어봤습니다. 들어보니까 결국 법규를 잘 지키고 안전을 정말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또 글램핑이나 카라반 같은 시설별 특징을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캠핑을 즐기는 분들이 늘고 또 형태도 계속 바뀌면서 관련 규정의 중요성도 점점 커지고 있거든요. 이게 단순히 법이니까 지킨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어떻게 하면 이용객들에게 더 안전하고 즐거운 경험을 줄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캠핑 문화가 더 다양해지고 또 안전이나 환경 규제는 점점 더 강화될 텐데 과연 미래의 캠핑장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어떻게 해야 이용객 만족과 지속 가능한 운영, 이 두 가지를 다 잡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정말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네요.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있는 정보 탐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도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릴 흥미로운 자료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